음, 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반도체죠. 이제 반도체가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오늘 시장도 굉장히 반도체가 강한, 특히 삼성 많이 추워요. 약간 많이 춥더라고요. 윤정님 안녕하세요.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 무거운 주식들이 오늘 잘 날라갔죠. 자, 반도체는 이제 신경 쓸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 월봉에서 높은 게 방희신님 안녕하세요. 더 잘 날라갈 수는 있지만 항상 조심해서 단기 단타로 대응하고 조금 낮은 종목들 위주로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항상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내년 상반기는 이제 반도체하고 전기차가 제가 이끌어줄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뭐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 모르지만 각자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거의 다 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이제 V자로 반등하기보다는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반등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한 3, 4개월? 4, 5개월 내년 3, 4월 지나서쯤 이제 반도체하고 다시 전기차, 자동차가 날아간 다음에 무너질 때 다시 바이오주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태희님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그 뭐지? 그 9시 반부터 이제 하는 게 9시 반쯤 해야 많이 들어오시고 또 저도 9시 반쯤 되니까 자료 준비하거나 뭐 점검해 볼 여유가 있더라고요. 뭐 제 영상을 몇 개 올리다 보니까 너무 다급했는데 9시 반에 하니까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저녁도 천천히 먹고 뭐 씻는 것도 좀 천천히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가을에만 좀 그릴 것 같아요. 가을 지나면 일주가 되는데 그래도 역시 9시 반쯤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거의 이끌어줬고 오늘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죠. 어제도 제가 이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었고 어제 이 시황 정리에 뽑아놓은 것 중에 램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아 보였었는데 상한가 같죠. 보시게 되면 예, 다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어제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 좀 계획대로 안 돼요. 원래 제 계획이 네오이즈가 이 게임즈가 좀 무너지긴 한데 그나마 좀 단단해가지고 네오이즈 날라가면 네오이즈를 팔고 램테크놀로지나 이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반도체를 일하고 있는데 오늘 게임주들이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옮겨갈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네오이즈만 그래도 좀 반등해줬거든요. 다른 게임주들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전체적인 무너지는 와중에 네오이즈 홀딩스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네오이즈도 강했는데 역시 네오이즈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내일 하루 이틀 더 보려고요. 이 반도체 관련들 중에 어제 뽑아놓은 것들 중에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자, 위치들이 절대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반도체 중에 대장주인,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메타버스의 어차피 끝은 디램이라는 거죠. 참 웃기죠.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재료와 뉴스는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요렇게 보면, 제가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추세를 깨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지켜주고 있죠. 삼성전자.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또 하필이면 이 공간에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죠. 다 외국인 들어왔는데, 자, 주식을 월봉 고점에서만 사지 않고 기다리면 이렇게 20개월 선까지 올 수 있습니다. 20개월 선 깨지면 크게 무너져요. 그럼 그 다음 차례 60개월 선이 돼요. 이게 순서예요. 이런 차트에 대한 방법은 아주 오래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고 물론 꼭 차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개월 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큰 탈락이 없죠. 그러니까 20개월 잘 지켜줬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 반도체 겨울이 끝났다 하고 디램 가격이 다시 수요가 있을 거라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조선비즈의 출처인데 역시 반도체 겨울 끝나라는 기사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시총이 30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딱 돌아갈 만한 위치에 다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종목의 반도체를 뽑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반도체가 거의 다 이끌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그리고 추세를 돌려놓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어제 따로 시황 정리한 다음에 이제 멤버님들하고 같이 제가 점검해봤죠. 이 점검해본 종목 중에 이제 램테크놀로지가 제일 좋아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다른 것도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DNF를 보면, 사실 DNF가 적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꽤 많이 올라갔다가 추세가 하향했다 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간은 100점 만점은 아니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주봉 같은 데서 이렇게 벌써 갭 띄어서 올라갔죠. 이 친구 일단 손대면 안 돼요. 자, 일봉에서 보면 241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요렇게 21선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21선 지키고 돌아 나가는 거 보고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메카로의 추세가 상당히 좋은데 월봉 H가 낮죠,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물론 이제 20개선 깨고 나가나 위험해지긴 하는데 상황은 좋고, 주봉에서도 그냥 이제 3주째 올라가는 거라 여기서 쫓아가기 살짝 부담이 되는데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지 않으면 홀딩하면 그냥 한번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고, 램테크놀로지가 그냥 상한가를 갔는데 월봉에서 어제 위치가 여기 20개선 돌파 쪽으로 가고 있대요. 저 여기였거든요, 어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주봉에서 이렇게 오늘 월요일인데 5주선에서 정확히 출발해줬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그냥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뽑아오는 종목들에 있는 거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K매치 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개선 좀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죠. 요거 깨면 바로 손절할 생각하고 매수.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1600원대, 1700원, 1600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짧죠. 1685원 기준으로 매수, 깨면 바로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주봉에서도 추세 턴을 해놨습니다. 추세 턴이 됐죠. 그러니까 5주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일봉에서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다가 빵 때릴 수 있으니까 KMH 하이텍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워닝 머티리얼도 오늘 그냥 갭 띄어서 가는 바람에 일단 패스해 놓으셔야 되고요. 월봉에서는 추세가 자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원익 PS인가 원익 형들 다 그렇죠. 20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거 분할 매수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TCK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20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추세가 무너졌다 돌아가는 거라 20개선 깨면 바로 이제 손절해야 되고, 주봉에서는 추세 턴을 해놨습니다. 근데 강력한 저항선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20주선. 얘 맞고 떨어져 확률이 엄청 높아요. 5주선 맞고 떨어지고, 이 친구는 바로 사는 것보단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테크잉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 시켜서 회복해주고 있죠. 이렇게 잘 회복해줬고, 이 5개월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주봉에서 20주선 돌파하고 관건인데, 만약에 20주선 쫙 뚫고 나간 매수 깨면 바로 손절, 돌파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고, 일봉에서 240은 맞았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지금 사는 것보다 만약에 요 위에서 갭돼서 출발하면 단기 단타로 대응하고, 밀리면 일단은 기다리는 걸로. 뉴파워 프리즈마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 5개월선이 꽤 높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근데 5개월선 돌파해주는 것 같고 있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 대응하기가 좋고, 주봉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5일선 깨면 딱 손절,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야 되겠죠. 21선까지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마이크로 브랜드도 어제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결국은 올라갔죠. 꽤 올라가요. 13% 올라갔는데 어제 상황이 꽤 좋았던 상황이라, 근데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있죠 지금. 5개월선 깨지 않으면 내가 하루 더 올라갈 수 있고 순간 달라갈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20선 떨어졌죠. 20주선의 가격이 8,470원, 8,500원 기준으로 대응하고, 일봉에서 살짝 음봉 눌림목 주면 매수. 쭉 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다른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더 밀린다거나 주봉에서 20선 깨면 일단 손절. 월봉에서 전체적으로 왼쪽 산인 등산을 시작한 게 아니라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대신에 이거 뚫어주면 그냥 쭉 날아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브랜드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20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 친구. 상황 좋고, 주봉에서 역시나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20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고, 반도체가 며칠 좋다가 안 좋을 때 계속 좋지만 않을 거니까, 그죠? 눌림목에 사는 게 좋아요. 일봉에서는 이제 갭을 띄웠기 때문에 5일선까지 살짝 눌림목 주면은 그때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샘CNS 같은 경우가 애매한데, 주봉 5주선 탔죠 이 친구. 5주선 가격이
6,400원대 요 가격 기준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일봉에서 보면 이쁘죠. 5일선 20일선 탔고 골든크로스 생길 거예요. 그럼 요 근처에서 매수. 동호나라 되게 상당히 좋은데 자, 요 20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 되고 가격이 7,460원대. 이게 급등했다가 올라가는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안 되긴 하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날 23%, 이날 13%. 지금 매수하기는 좀 힘드네요. 그죠? 이게 너무 높아서 일단 패스하는 걸로 좀 기다렸다 사는 걸로 하죠. 뭐. 오션 브릿지도 잘 올라갔는데 자, 20개선 돌파해보고 갔거든요. 이거 못 돌파하면 추세 우하향 중인 거기 때문에 물론 이날을 기준으로 저번 달을 기준으로 돌아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고 주봉에서는 딱 기준선 잡아줬죠. 쟤들이 우리 20주선 안 깰 거야. 그래서 20주선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이쁘게 오늘의 저점이 되겠죠. 오늘의 저점이 14,7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잘 돌려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괜찮아요. 이 친구 대량거래 들어가 있고 반도체 살아나면서 살아날 만한 종목이고 3S가 애매하긴 한데 살아날 것 같긴 해요. 추세가 원태 이뻐서 이 5개월 선만 안 깨면 되거든요. 잘 안 깨고 있고 추세 엄청 이뻐요. 저렇게 이쁜 추세 처음 보는데 주봉에서도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아도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잘 올라가죠. 자, 5선 회복해졌고 일봉에서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21선 딱 회복해졌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21선만 잘 지켜주면 사볼만 해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자, 대덕도 원체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대덕도 꾸준히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주봉도 상황이 좋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밀렸을 때 11선 이탈하지 않은 내비두면 콩닥콩닥콩닥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월봉에서 높은 데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번 달에 20개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순간 급등하면 착착 날라가요. 그러니까 꼭 관심 갖게 보는 걸로.